간식 콩방입니다. 와,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이죠. 저도 이 간식 콩방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지금 굉장히 어색해요. 사실 이 영상도 몇 번째 찍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너무 오래 걸렸지만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약속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폐업에 관한 Q&A 겸 또 근황 토크 겸 앞으로의 이제 계획 겸 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너무 너무 어색하네요. 그리고 이게 콩방이 아닌 이제 다른 곳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세팅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면 잡담은 그만하고 바로 Q&A로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까지 뭘 하고 지냈는지에 대한 토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콩방을 정리를 하고 나서 그동안 콩방을 하면서 못했던 것들을 다 약간 도장 깨기 하듯이 했습니다. 첫 번째, 노는 거. 뭐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보러 갔었고 또 일본 여행도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콩이랑도 진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못했던 산책들도 좀 몰아서 하고 쉬는 날을 조금 최대한 콩이에게 할애를 좀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격증도 조금 많이 땄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동안 나는 운전은 못하겠다 하고 계속 안 따고 있었는데 좀 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근데 아직 연수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도로가 좀 무섭고 그래서 운전 연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던가 ITQ라던가 이런 좀 다른 자격증들도 공부를 하고 취득을 했고요. 또 이제 7월 달에는 이제 JLPT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따고 싶어서 따는 일본어 능력 자격증이 있는데 이제 또 그것도 열심히 지금 공부를 좀 독학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또 뭐 했지? 운동도 계속했어요. 사실 콩방을 하면서 조금 불규칙적인 생활도 많이 하고 잦은 야근도 많이 하고 자세도 조금 많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체 나이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좀 수면도 조금 많이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도 매일매일 좀 하다 보니까 좀 몸과 마음의 건강 몸과 마음의 건강을 좀 이렇게 되찾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왜 이제 콩방 유튜브에 영상이 안 올라왔냐에 대한 답변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폐업 Q&A라던가 이런 거를 좀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공부를 한 것도 있었고 제가 뭐 놀러 다닌 것도 있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을 그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서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리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대답하면서 찍어보겠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 이유로는 사실 회사원으로 치면 퇴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 직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콩방이.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콩방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폐업을 하고 나서도 콩방에 계속 노출이 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고민하고 오랜 시간 생각해서 이제 폐업을 결정을 한 건데 계속 이렇게 콩방에 노출이 되니까 뭔가 조금 싱숭생숭, 밍숭맹숭한 마음도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고 조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부러 제가 약간 멀리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굉장히 제 인생에서 많은 경험과 진짜 스스로의 인생 공부가 됐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질문으로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콩방에 영상이 다 이렇게 쫙 내려갔던 적이 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사실 이렇게 영상 내려가고 나서 제가 DM이라던가 댓글이라던가 진짜 많이 연락을 주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영상을 내릴 생각도 아예 없었고 그냥 내가 매장을 정리를 해도 이제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보호자님들을 위해서 정보의 장으로 좀 남겨놔야겠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부 다른 분들께서, 이제 저기는 영업을 안 하니까 저 레시피를 그냥 써도 되겠지? 라고 좀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레시피 도용에 대한 건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이제 영상을 다 지우지는 않고 비공개 상태로 돌려놨었는데 영상을 돌리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막 강아지 생일 때 케이크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영상이 이게 어디 갔냐 아니면은 알러지 때문에 직접 만들어 주고 있었는데 이제 또 영상이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정말 연락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 원래 우리 콩방은 이런 채널이었어 이렇게 많은 보호자님들을 위한 채널이었어 하는 생각이 이렇게 팍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몇 가지 간식들은 공개로 좀 돌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애기가 알러지가 있다 또는 특별한 날에 선물을 해주고 싶다 또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싶다 할 때는 또 콩방 튜브로 언제든지 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집에서 간식을 만들기 때문에 근근히 집에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상을 또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콩방 유튜브의 채널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따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그래서 공개 상태로 돌려놓을 예정이고요. 콩방 채널 같은 경우는 제 개인 브이로그 채널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콩방튜브를 하면 조금 더 이제 사장님으로서의 좀 멋진 모습, 무게 잡는 모습이 조금 줄을 잃었다면은 개인 브이로그 채널에서는 조금 더 이제 솔직하고 정말 진솔한 이제 저 자체를 조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조금 더 다양하게 소통도 하고 제 일상들도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관부. 네, 이제는 진짜 폐업 Q&A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제 근황은 요만하면 됐겠죠? 사실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말들이어가지고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또 언제든지 또 다른 Q&A에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부터 폐업을 생각했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폐업을 막 엄청 오래전부터 막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 말에 2022년 말에 생각이 조금 많아졌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콩방을 오픈을 해서 일단 20대 후반이 이제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미래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봤을 때 조금 이제 끌지 않고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올해 1월이 됐을 때 딱 실행에 옮겼습니다. 두 번째로 폐업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제 마음에 대한 답변인데요. 일단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수제 간식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기간도 너무 길었고요. 제가 이제 쏟아부은 금전적인 것도 있을 거고 제 마음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 저희 노력들이 솔직히 조금 아깝기도 했었고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유튜브라던가 인스타로 저한테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저를 믿고 또 봐주시는 것들에 대한 약간 죄송함? 그런 것 때문에 폐업을 좀 쉽사리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수강생님들도 너무 저를 많이
이제 믿어주시고 의지해주시고 했어서 뭔가 좀 많은 걸 저버리고 가는 느낌이라 좀 결정이 엄청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왜 폐업을 했나요?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댓글에서도 뭐 수제간식집 준비 중이다, 아니면 뭐 동종업계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으니까 폐업을 결정을 했겠죠. 솔직히 뭐 한 가지의 단점, 두 가지의 단점 이런 걸로는 충분히 이제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좀 겹치는 게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금전 문제겠죠? 예전에 제가 창업 Q&A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제 간식이 막 엄청 떼돈을 버는 직업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규모로 직원이 많고 아니면은 뭐 되게 납품을 많이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면은 떼돈을 버는 직업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근데 뭐 돈이야 돈이고 사실 뭐 제가 씀씀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에 대한 거는 되게 그러니까 큰 비중은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하는 것 대비 버는 돈이 굉장히 작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제 간식은 사실 손질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막 집에서 한 번이라도 고기 손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목도 아프고 물집도 백이고 굳은 살도 백이고 정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이거든요. 근데 결과물은 이제 건조기 돌리고 나면 뭐 이만큼 나온다던가, 아니면 아직은 이제 수제 간식의 가격, 그러니까 일반 마트에서 파는 간식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대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저의 이제 정당한 노동값만큼 가격을 매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또 제가 하는 것 대비 보람을 느낄 만큼의 금전적인 그런 이익은 오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또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좀 손질이라던가 이런 거에 좀 집착을 하기는 했어요. 진짜 집에도 안 가고 맨날 가위질하고 지방 뜯고 계속 소독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제간식 사장님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닭가슴살, 오리 안심, 소고기, 뭐 연어 안 오른 게 없어요. 심지어 이제 베이킹에 쓰이는 달걀이라던가 뭐 쌀가루, 베이킹 용품,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금액이 1년 사이 아니 그냥 한 달 사이에도 훅훅훅훅 올라요, 원가가. 근데 가격을 이렇게 원가가 오른다고 훅훅훅훅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당분간 뭔가 이런 원료값 같은 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콩방은 또 간식 가격을 굉장히 좀 낮게 판매를 하는 곳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올라가는 물가를 또 감당할 자신도 살짝 없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전적인 문제가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 심리적인 문제였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콩방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동네에서 판매를 하는 가게가 아니라 제가 유튜브로도 이렇게 소통을 좀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알게 모르게 도용 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제가 제보를 받은 것도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제가 콩방에 영상을 올려요. 일주일 뒤에 똑같은 레시피와 똑같은 가격으로 이제 뭐 클래스를 진행하는 게시물이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제가 정말 고민해서 해놓은 케이크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던가. 그래서 제가 뭐 웬만한 거는 그래도 같은 동종 업계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했는데, 간혹 이렇게 심한 것들을 얘기를 드리면은 뭐 오히려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강아지 수제 간식에 대해서 굉장히 제 노력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이런 심리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수제 간식이 제가 Q&A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옛날 창업 Q&A에서도 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자가 품질 검사라던가 뭐 이것저것 챙길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그걸 안 지키는 수제 간식 집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수강생님들 중에서도 오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근데 동네에 이런 가게가 이렇게 하는데 이래도 괜찮은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셔요. 근데 정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판매를 하는 분들이 정말 바보가 될 만큼 불법적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분 검사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재료를 바꿔서 판매를 하신다든지 자가품질 검사를 제때제때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구매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조금 더 우리 강아지들을 위해서 똑똑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다 지켜가면서 하는데 이게 약간 의미가 있나? 라는 현타도 중간에 왔던 적이 좀 있었어요, 사실. 앞으로는 좀 그런 도덕적인 사장님들이, 그런 기업들이 좀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세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제 이제 좀 심리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일단 건강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일단 콩방을 운영을 하면서 야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수면 시간도 굉장히 좀 불규칙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손질을 하면 계속 약간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나 목이 굉장히 좀 약해졌어요. 뭐라 해야 되지? 지탱하는 힘이 방금도 뚝소리 났거든요. 지탱하는 힘이 좀 많이 약해지고 또 몸에 이제 근육도 좀 다 빠지고 제가 콩방을 하면서 응급실도 굉장히 많이 갔었고요. 사실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하다가 쓰러져서 수강생님과 함께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정말 제가 수강생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와 정말 그때는 정말 멘붕이 제가 케이크 예약이 있는데 너무 바쁘고 휴식을 못 취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호흡이 잘 안 돼서 손에 막 이렇게 마비가 왔었어요. 손가락이 막 말리는데 이 와중에도 픽업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이 막 덜 말리는 손 두 개로 이렇게 막 나이프를 잡고 케이크를 만들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는데 이제 이것도 또 좀 한 몫을 했었죠. 지금은 맛있는 것도 좀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많이 건강을 좀 되찾은 상태입니다. 아마 지금 제 인생 중에 지금이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도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제 취미생활, 제 시간을 즐길 수 없는 이유도 좀 있었네요. 아무래도 주말이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우리 좀 콩이랑 시간도 많이 못 보냈었고 친구들도 정말 못 보고 그냥 여러 가지 다 약간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수대간식 하시는 사장님들도 진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약간 제 마음을 좀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뭐야 수제 간식집 너무 힘들기만 한 직업 아니야?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이제 폐업을 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단점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수제 간식집 장점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고된 만큼 매력적인 직업이거든요. 창업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수제 간식집의 장단점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수제 간식집의 장점으로는요. 수제 간식집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정성을 가득 담아서 만든 음식을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반려견에게 먹일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감으로 다가와요. 정말 음식에 예민하고 장이 예민하고 알러지가 심하고 이런 친구들은 정말 시기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조그마한 간식을 정말 사랑을 담아서 줄 수 있다는 건 반려인으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거든요. 또 그런 행복감
제가 지금까지 버티게 만든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호자님들과의 교류도 굉장히 행복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수제간식집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보호자님들을 만나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 막 고생하신다면서 한 번씩 뭐 맛있는 걸 갖다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나서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하면 진짜 그것만큼 위안이 되는 게 없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콩방을 하면서 인연을 쌓아서 아직까지도 한 번씩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수제간식집의 매력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굉장히 노력한 만큼 따라와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한 만큼 이 간식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내가 노력을 한 만큼 좋은 퀄리티의 간식이 탄생을 하고, 이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큰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메뉴 개발을 하고 싶다. 제가 정말 매달린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비건 간식을 찾는 친구들을 위해 뭐 이런 간식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이 알러지를 피해서 이런 간식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제형의 간식을 만들고 싶다. 그거를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시도를 해야지 나오거든요. 그 간식들이. 그거를 성공했을 때의 기쁨은 진짜 말로 못해요. 이거는 느껴보신 분들만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수제 간식은 이런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을 해야 또 더 즐겁고 오래 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레시피 개발에 대한 그런 뿌듯함? 그런 것도 또 장점이 되고요.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강생님들이 또 성장하는 거에 따른 뿌듯함이 또 굉장히 큽니다.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면 또 그만큼 진심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또 나아가서 창업까지 하시는 쌤들을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수제 간식에 대한 관점을 그대로 이어가 주시는구나 하고 굉장히 알 수 없는 이런 벅찬 마음이 조금 들어요. 지금도 이제 전국 각지에 수강생님 분들께서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데, 수강생님들은 뭐 지금도 물론 저랑 연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모르는 것들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저는 늘 쌤들 곁에서 응원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쌤들 사랑해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또 귀여운 강아지 친구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 콩방을 하면서 알게 된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애기들을 뭐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만 보던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성장 과정을 봐온 친구들도 있고, 어느덧 나이가 되어서 무지개 다리를 걷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 친구들 덕에 또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점은 아까 이제 왜 그만두었나요? 질문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일단은 내가 한 것만큼 많이 못 벌 수도 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조금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내 시간이 없을 수 있다. 요거 세 개만 조금 신경을 잘 써주신다면 잘 하실 수 있는 직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장점도 너무너무 많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수많은 수제 간식 사장님 분들이 정말 이제 여러분들의 반려견, 반려묘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리스펙트 해주시고 많이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라고 이런 말을 하는가 싶기도 한데 저는 정말 수제 간식집 사장님들 너무 존경하고 정말 다들 매일매일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간단했나요? 간단한 듯 아닌 듯한 저의 근황 토크와 또 폐업에 관한 Q&A,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이제 콩방의 방향에 대한 토크를 또 저와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다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는 거라 촬영 각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영상을 좀 말을 길게 주절주절 한 것 같아요. 편집하는 친구 힘들게. 그래도 알아서 편집을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또 새로운 채널 이름, 또 새로운 분위기의 브이로그로 찾아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또 그동안 간식공방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브도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고 인생에서 해보지 못할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들 사랑하고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